네,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앞으로 나에게 있을 운은? 이라는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올 운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운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운 시기에 디테일한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에게 있을 하반기 운은 어떤 운인지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있을 나의 대박 운은 어떤 운이 있을까? 그냥 운이 아니라 대박 운은 어떤 운이 있을까?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반기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 아니면 하반기에 뭐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이런 좀 대박 운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과 현재 교감을 하면서 5장의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카드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이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이 카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반기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하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어떤 건지를 이야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뽑는 추가 카드에 어떤 대박운이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선택하신 분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타로 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카드가 나왔을까요?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하반기에 있을 상황과 그 키워드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에이스 스월즈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나 아니면 고민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 고민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딱 정해서 추진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만 계속 나오고 아니면 뭔가 준비하다가 조금 희미해지고 준비하다가 희미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뭔가 될 듯 하면서 뭔가 이런 결과가 딱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하반기의 상황이고, 그래서 키워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두사미, 머리는 용이었는데 꼬리는 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뭔가 될 듯한데 마지막에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게 하반기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건 뭐야, 나는 하반기에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 될 듯 하면서 흐지부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하반기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박운이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대박운이 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외부의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하게끔 딱 완성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에너지를 확 넣어서 그게 빨리 좀 딱 되게 해주면 좋고, 아니면 고민거리들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선택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 대박운이 있을지, 하반기에 있을지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 있을 하반기에 대박운은 어떤 대박운이 있을까요? 어, 다행이네요. 흑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로 카드를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라 저도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꼭 좋은 카드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있을 대바구는 여기 에이스 오브 스월즈 카드에 딱 적절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운이 대바군이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운은 대바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멋진 옷도 내 신체 사이즈에 맞아서 입어야 그게 멋진 옷이지 나보다 너무 작거나 내 체형보다 너무 크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멋진 옷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도 내 상황과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말 그대로 흑기사예요. 흑기사는 어떨 때 우리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내가 한 잔 딱 더 먹으면은 너무 취할 것 같을 때 흑기사를 딱 요청해서 그 사람이 날 도와주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흑기사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은 하반기에 움켜잡죠. 손을 내미는 형성과 움켜잡는 형상이 같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한과 쟁취가 같이 있는 거고 지금 이 흑기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다리를 딱 바닥에 닿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안정감, 정해진다, 정착을 의미해요. 하반기에는 내가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이 흑기사 카드가 들어오면서 딱 이렇게 하라고 안정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자, 하반기에 있을 대바구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회에 의해서 나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흐지부지 될 법한 것들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내 판단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 고집을 피우면 대바구니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해도 타로 마스터가 얘기한 좋은 기회 대바구니인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고민되는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대바군이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있을.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대바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첫 번째 조언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카드 어떤 조언점이 나왔는지 볼게요. 앰비션, 야망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지금 나무 두 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구본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걸 잡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야망을 품어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망을 품었으면 그 야망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상황이 뭐라 그랬죠?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망은 품을 거예요. 뭔가 계획은 많을 거예요, 하반기에.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할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외부에서 어떤 기회나 들어오면 고민하지 말고 앰비션, 야망을 품고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박운을 잡으려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 들어오면 나아가시고 그게 나를 업그레이드 한 단계 올려주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야, 이거는 더 센 카드네요. 이게 이제 더 엠퍼러 카드를 제가 이렇게 다시 디자인해서 만든 카드인데요. 저는 이 카드를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징기스칸의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징기스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라는 징기스칸의 명언이 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문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황제 카드라는 그 4번 메이저 카드에
그림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백호랑이가 뒤에 있는 태양과 왕관을 딱 쓰면서 아니 눈에 빛을 딱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할지 말지 고민이다, 내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야망보다 더 센 거예요. 엠퍼러 카드는 아주 단호하게 밀어붙여라. 왜냐면 그게 나에게 대박운이 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나를 극복한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스스로의 고민,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것부터 나를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도전할 때 그게 하반기에 대박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야, 나 하반기에 흐지부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만 하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나는 그 흑기사 카드가 주는 기회를 잡아서 실천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하반기가 될 수 있는 대박운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꼭 한 그레이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저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한번 카드를 볼게요. 더 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나의 상황,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의 키워드인데,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태양 선 카드니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타로 마스터 분들 가운데서는 더 선 카드를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카드가 부정보다는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이냐면, 즐겁고 재밌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깔깔 하하호호 뭐 이렇게 깔깔깔깔 어울리고 이런 거에는 더 선 카드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더 선 카드가 꼭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아주 치열하게 쟁취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취약할 수 있는 카드예요. 왜냐면 이 어린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전투력이 있을까요? 전투력은 없어요. 그냥 해맑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의 상황을 보면 즐겁다, 재밌다, 행복하다, 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약하다, 연약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치열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좀 하반기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즐겁게 지내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내가 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꼭 돼야 되는데, 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계약을 꼭 이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더 선 카드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운으로는 제가 이제 추가 카드를 뽑을 텐데 어떤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이 어린아이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런 카드가 좀 대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어린아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카드가 대박운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과 제가 교감을 통해서, 이게 녹화지만요. 어떻게 교감이 가능한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에너지를 포착해서 여기다가 카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시점이 제가 녹화하는 시점보다 미래지만, 에너지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교감을 하면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담이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교감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반기에 있을 대박운이 어떤 운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우선 블랭크 백지 카드가 나왔는데,
백지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 저는 한 장을 더 뽑거든요. 한번 뽑아 볼게요. 음, 백지의 9번 칼 카드다. 음, 자, 제가 볼 때는 대바군이 뭐냐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우선 이 백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백지는 마음을 비우는 거고 하나를 더 뽑았는데 이 칼이 찌르지 않고 단순히 걸려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죠. 이 스트레스를 백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대바군이냐면 오히려 나는 하반기에 이 어린아이처럼 편하고 즐겁게 보내는 게 나한테는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나를 골치 아프고 아니면 나를 좀 치열하게 살게끔 하는 운이 안 들어오는, 백지처럼 안 들어오는 게 대바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인생은 이렇게 딱 한 타이밍만 사는 게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하반기는 내가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산책하듯이 좀 주변도 살피고 그다음에 나 자신도 돌보고 그리고 내가 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 시간과 에너지도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게 하반기의 키워드인데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나를 절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반대의 대바군이 들어왔는데 어 그럼 저는 대바군이 없나요? 하반기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운이 없는 게 대바군인 거예요. 일부러 좋게 얘기해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즐겁게 사세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못 챙겼던 사람들 챙기고 그러면 하반기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떤 내가 좀 이거는 만약에 받아들이면 일을 너무 내가 초과해서 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백지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는 그런 운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제가 한번 좀 뽑아 볼게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이게 첫 번째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게 보시면 어, 연민이거든요. 컴패션이 그걸 보시면 이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을 주잖아요. 저는 이 카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냐면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를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내가 너무 열심히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돈을 모으느라 아니면 공부를 하나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쉬엄쉬엄 가면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컨셉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운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볼게요. 오, 더 강력한 카드가 나왔어요. 거절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이 사람이 막고 있잖아요. 안 돼. 난 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막는 거예요. 나무가 일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죠. 왜? 나는 하반기엔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 되는 게 나의 하반기 키워드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하반기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블랭크, 백지 그런 일은 안 들어온대요. 충분히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일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과하게 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나의 행복, 그 다음에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라는 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있을 대바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하반기에는 나를 잘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대박 하반기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3번 칼카드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하반기에 있을 나의 상황 그 다음에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를 딱 보자마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뭐야 카드 잘못 선택했네. 2번 선택할까 3번 선택할까 고민하는데 2번 선택할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게 3번 심장에 칼 꽂힌 카드는 타로 카드를 모르시는 분이 봐도 뭔가 극단적이잖아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바군이 아니라 그냥 하반기에 예상되는 모습인데 자, 추론되는 모습들을 제가 몇 개를 좀 추론해 보면 첫 번째 심장에 칼 꽂힌 카드는 거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처를 의미하겠죠. 뭐 오래된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단절,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심장의 칼꽂이 카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어려웠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최종 후보 2명까지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뽑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말고 다른 한 명이 뭐 사장님의 뭐 조카였어. 뭐 아니면 뭐 완전히 백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심장에 칼 꽂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좀 어떤 억울함, 상처 이런 게 이제 심장에 칼 꽂힌 카드인데 하반기에는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까지만 들으시면 너무 굉장히 부정적이기는 한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내 마음에 심장에 칼 꽂히듯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방어하려면 어떤 대바군이 있어야 되냐 애초에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애초에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한번 인연이 닿거나 이런 경우는 한번 인연이 닿거나 아니면 한번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무조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거를 회피할 수 있는 대바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뭐 상처를 안 받게끔 좀 이렇게 딱 마음에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단단하게 딱 차단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하반기에 있을 대바군이 너무 중요한데 저도 카드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교감을 하면서 뽑을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세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대바군이 나무를 이렇게 짊어진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뽑을게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어떤 의미냐면 나무를 10개 짊어진 게 이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다 끌어안는 카드고 이게 이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오지랖 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나무를 10개 끌어온 것도 사실 오지랖인데 이거는 대바군이라기보다는 하반기에서 이 심장에 칼 꽂힌 카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는 거를 지금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심장에 칼 꽂힌 카드 정도 나오는 정도면 그 상황이나 그런 인연 자체를 맺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들어가면 무조건 상처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하다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 그 인연이 맺을 수 있냐? 내가 괜히 쓸데없는 책임감과 오지랖을 부리면 이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반기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참여하지 마세요. 굳이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면 만나서 괜히 마음 쓰고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냥 꼭 필요한 일, 나한테 유리한 일, 그 다음에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 그리고 한번 만나는데 뭐 분위기가 쎄한 사람이면 바로 딱 차단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심장이 칼국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의 대박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게 대박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자,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조언점에서 대박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카드를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항상 막 다 100% 좋은 카드, 뭐 100% 나쁜 카드 그렇지는 않으니까 한번 조언점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카드고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두 번째 카드예요. 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 아, 패밀리 카드가 나왔네요. 가족.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만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땐 가족과 상담을 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게 꼭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오빠, 누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가족처럼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혹시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라는 건데, 우리는 애초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상처받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받는 거는 그건 차선책이지 최선책이 아니에요. 최선책은 뭐냐면 애초에 하반기에 우린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쓸데없는 오지랖이나 막 이런 책임감을 가지려고 할 때 분명히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괜히 뭐야 헛수고하는 거 그 사람 안 변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나와 정말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라는 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볼게요. 아, 컨피던스, 자신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신감이지만 이게 심장의 칼 코칭 카드가 키워드로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있어. 내가 이거 다 해서 싹 다 책임져서 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너무 자신감, 자만감이 있으면 심장의 칼꽂힌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본인의 능력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우선, 나 하나만 생각하시고, 주변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너무 자신에 대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거나 추진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이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애초에 내가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오지랖이나 책임감을 최대한 회피해야 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있을
대박운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 아직 대박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심장의 칼꽂이가 너무 강렬해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안 만들면 그때 대박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내가 안 좋은 상황을 회피하고 부정적 감정을 피하고 그럴 때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회피할 수만 있다면, 이 타로 카드 영상을 보고 회피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 상황을 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박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지금 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박운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까지는 지금 예측을 못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불안한 상황 피하세요. 불안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대박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까지 이제 보신 분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있을 나의 상황 그리고 키워드 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보면 7개의 동전 중 어떤 거를 수확해야 되는가라고 턱을 괴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죠. 자, 하반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심사숙고가 키워드일 것 같아요. 심사숙고는 뭐냐면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지? 라고. 여러 가지의 옵션들, 선택안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매력적인 게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턱을 괴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가 있죠. 하반기에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뭐 안 좋은 이슈나 아니면 엄청나게 뭐 바쁘다던가 그런 거는 없는데 괜히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반기를 보내면 선택을 안 하고 보내면 어떤 마음이 들냐면 허송세월 보냈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갈팡질팡하고 확신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대박운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 7개의 동전 중 하나가 확 매력적으로 뜰 수 있게끔 뭔가 강력한 제안이나 강력한 기회가 와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운에는 이런 나의 고민을 한 번이 날려줄 수 있는 좀 그런 카드가 대박운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제가 뽑아 볼게요. 그런 운이 있는지.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긴장이 되는데 저도 하반기에 있을 대박운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대박운은 네, 그래도 저는 어떤 카드를 좀 기대했냐면 타로 카드에 이제 뭐 심판 카드라든지 하늘에서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팔을 부는 그런 카드가 있거든요. 아니면 좀 강력한 타워 카드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큰 동전을 내민다든지 그런 좀 강력한 카드가 대박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소년이 소녀에게 꽃을 주죠. 뭔가를 주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컵을 든 여왕 카드. 컵은 감정, 감성이고 여자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감정 카드, 사랑의 사랑 카드고 이게 회상 추억 카드이기도 하면서 어린애 소꿉놀이 하는 카드라서 순수한 카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승진을 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뭔가 이렇게 훈훈하면서 마음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내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큰 어떤 막 대박은 아니지만
이거 하면 내가 하반기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제안이나 기회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하반기에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그냥 내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굉장한 대바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는 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내가 승진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대박운이 있으면 좋겠어. 그 정도라면 조금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둘 다 컵이기 때문에 컵이 물이거든요. 물이라는 거는 원소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물은 뭐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유연한 원소잖아요. 그래서 힘이 강력하진 않아요. 대신 이 정도면은 음, 만약에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는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닌데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대신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대바구는 있다. 자, 조언점 카드를 그럼 한번 뽑아 볼게요. 네 번째 카드를 잠깐만. 만약에 근데 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하반기에 대바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연애다. 저는 사실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두 장은 컵이 다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의 사랑 카드고 이게 지금 이렇게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연애를 생각하셨다면 대박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약에 연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박운이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조언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조언점 그리고 두 번째 조언점이에요. 이 두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네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조언점을 선택하신 분들, 자, 좀 극단적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칼이 10개 꽂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절망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뭐 절망한다는 게 이제 조언점은 아니고요. 지금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7개의 동전 중에서 고민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칼을 10개 꽂힌 카드가 뭐냐면 끝이거든요. 아예 그냥 다 끝낸다. 7개의 동전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6개는 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걸 정확하게 해라. 그래야 대박운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아쉬운데 저거 조금 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뭔가 했다가 아니야 두 번째로 가야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를 그냥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7개의 동전 중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반기에 이건 하반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나머지의 옵션들 선택들은 끝내라. 주저하지 말고 다 정리해라.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다 정리해라가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중에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조언점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두 번째 이것도 좀 비슷하네요. 컨퓨전, 혼란. 보시면 이게 나무 8개가 막 쏟아지니까 이 사람이 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얘보다는 조금 약한 건데 그래도 이것도 뭐냐면 괜히 쓸데없는 제안들이나 좀 필요 없는 고민들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심사숙고. 심사숙고가 말이 심사숙고지 고민이에요. 근데 자꾸 그 고민이 깊어지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네 번째 카드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생각을 심플하게 하세요. 이거 선택했으면 나머지를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들이나 기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게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심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볼 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하반기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택의 기준을 뭘로 하냐면 내가 좋은 거, 돈이나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즐겁고 나를 충전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택한다면 하반기는 좀 고민 안 하고 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반기에 대바군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다섯 번째 선택하신 분들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의 나의 상황, 그 다음에 키워드 카드예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나무가 뭘 뜻하면 일을 뜻하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뜻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힘들다. 나무가 9개나 있다. 나무는 타로 카드에서 10이면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에 맥스 전이거든요. 9번이면. 그러니까 하반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일이 많다.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 지침이 정신적 지침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 체력적 지침이다. 아,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버텨야만 하는 게 하반기의 나의 키워드예요. 들으면 막 아우 짜증나요. 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일은 많고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하반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계속 뭔가 정신없이 바빠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게 9번이기 때문에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쌓인 게 하반기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중이 되면서 자꾸 내가 나를 충전하지 못했는데 정말 막 우리 휴대폰 배터리 어느 정도 막 10% 미만으로 남으면 그래도 웬만하면 100%까지 충전한 다음에 다시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2% 남았을 때 꺼질만 하면은 다시 충전해서 또 1, 2% 쓰고 1, 2% 쓰고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충전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2019년 1월부터.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맥스에 차는데 그러면은 하반기가 이런 하반기인데 어떤 대바군이 들어오면 좋냐라고 했을 때 나를 쉴 수 있게 하는 대바군이 들어오면 좋겠죠. 쉴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직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좀 휴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하고 있던 일이 좀 빨리 끝나서 나머지 시간에 내 시간이 있어서 좀 쉰다든지 그런 휴식을 할 수 있는 대바군이 들어오면 좋은데 자,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혹시 하반기에 어떤 대바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반기에 대바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더 뽑을게요. 참. 이게 그 운이라는 게 나에게 매칭이 잘 돼야 대바군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전차 카드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도 원탑으로 막 치고 가는 일이어서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고 치열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장을 같이 보면 뭐냐면 일이 많고 그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예요. 저울을 들고 지금 돈을 주기 때문에 보상이 확실하다. 만약에 이 내가 하반기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상황이 내가 뭔가 이제 일거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대바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두 장이 나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거리가 많고 아주 정확한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일이고 공부고 뭐고 육체적으로 지쳤는데 거부하기 힘든 뭔가 일이나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돈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일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일거리가 굉장히 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조금 더 한 그래도 업그레이드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뭔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합격이나 뭐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 너무 지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대박 운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대박 운을 내가 받을 육체적 체력이 좀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반기에 미스인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조언점이 뭐가 나오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점 카드가 있을지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가운데 이게 첫 번째고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개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조언점을 선택하신 분, 리그레트, 후회 카드, 이게 이제 미련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배를 타고 떠나고 있고 미련이 후회 있고,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떠난다는 건 뭐가 되냐면 해외, 외국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닌 지방, 그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나는 하반기에요,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지가 서울이면 여기에 있어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련을 두지 말고 확실히 내가 챙길 휴가를 챙겨서 4박 5일이든 3박 4일이든 꼭 휴가를 써라 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돈 벌 거리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반기에 많이 있는데, 사람이 한 4, 5일 쉰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웬만하면 그게 외국이면 좋습니다. 좀 뭐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휴가를 꼭 떠나세요. 근데 휴가를 가려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 막 일할 거리들, 막 거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막 미련을 두고 후회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되, 또 4박 5일 뭐 만약에 내가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뭐 휴대폰이랑 노트북 갖고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 책 갖고 가서 하고 이러지 마시고, 딱 끊고 정확하게 쉴 때는 쉬는 거에 집중하고 돌아와라 라고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겐 조언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음, 이게 이제 어치브먼트가 성취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딱 자기 거를 하고 딱 어치브먼트, 말 그대로 성취, 내가 뭔가를 다 해냈어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가 조금 육체적으로 지치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침이 있는 하반기가 되기는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성취한대요.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대바군이라고 한다면 내 노력 끝에 결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실이 있으면 뭐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 뭐 떠나라. 그러니까 성취하고 나면 물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대가 보상도 있을 건데요. 그 후에 웬만하면 꼭 그 성취를 한 후에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주세요. 다섯 번째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어쨌든 힘들지만 하반기에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하반기에 있을 대박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박운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 운의 형상이나 그 흐름이 맞아야 대박운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대박운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박운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하반기에는 구독자님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박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대박운이라고 해서 꼭 돈, 그 다음에 꼭 승진, 합격 이런 것만이 대박운이 아니에요. 대박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대박운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만약에 외롭게 하고,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고, 그건 대박운이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대박운은 뭐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게 대바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대바군을 잘 받아서 하반기에는 행복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그럼 이상 여기까지 영상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